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이주비 영원인 시대에 재건축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다주택 조합원들을 위한 비상 전략을 하나 둘씩 꺼내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이라는 것은 그 재건축 기간 동안에 이주에 살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조합원이 받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도 주택담보대출로 묶이면서 1주택자는 LTV 40% 최대 6억까지, 다주택자는 LTV 0% 아예 이주비 대출이 불가한 상태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이주를 못하면 이주, 철거, 착공 전체 일정이 밀리면서 사업이 통째로 지연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엄마아파트,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엄마아파트가 어떻게 이 내용을 돌파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설명회를 따로 연다고 합니다. 우선은 1주택 조합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별도로 다주택 조합원에 대한 설명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이주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주비를 못 한다는 이유로 버티기 시작하면 사업 전체가 늘어지고 사업비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와 이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이라는 우회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 이주비 대책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PF 자금을 조달해 그 돈을 다시 조합원 이주비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조합 사업비가 되고 금융당국 기준으로는 PF 자금이 되기 때문에 기본 이주비가 0원인 다주택자도 이 추가 이주비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 이주비 금리는 기본 이주비보다 통상 2% 정도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이 억 단위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관계자는 지금 그 추가 이주비의 형태로라도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일군건설사가 들어오는 현장은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해서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이 추가 이주비를 비교적 원활하게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개포 우성 7차 재건축에서 삼성물산이 이런 추가 이주비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압구정 3구역, 5구역도 이 추가 이주비를 얼마나 지원할 건지가 시공사 선정의 핵심 경쟁 포인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건설사나 사업성이 애매한 단지는 시공사 신용공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추가 이주비는 어렵고 그러면 결국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과연 이 추가 이주비를 떠나서 기본 이주비를 다주택자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막는 게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사업 지원에 발생하는 손해는 조합원들과 국가 전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추가 이주비라고 하더라도 추가 이주비도 결국에는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게 조합 사업금으로 어떻게든 편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체 사업을 불량화시키는 악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이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